안녕하세요. 사전스푼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명리학의 핵심인 음양오행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세 줄로 요약하고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음양의 원리로 오행이 움직이며 만물이 생겨났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음양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음양은 서로 다르지만 공존하며 순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행은 5가지 운동성을 의미하고 그를 목화토금수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행끼리 서로 지지고 볶는 그 관계성까지도 지난 강의에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오행 안에도 음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즉, 같은 목이라도 양의 목, 음의 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간목, 을목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오행에 똑같이 음양을 적용했을 때 이를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라고 하고 이를 10개의 천간이라고 부릅니다. 천간의 한자를 보면요. 하늘 천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기운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간목은 간목일 뿐이고 을목은 을목일 뿐 이 천간에는 다른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아요. 말 그대로 아주 순수한 10가지의 기운을 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수한 10개의 천간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분산되는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는 땅지를 쓰고 가를 지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를 땅의 기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지지는 총 12개이고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부르는데요. 순수한 천간들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뒤죽박죽 섞여버렸지만 결국 지지의 구성은 모두 천간들의 조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간과 다른 점은 있어요. 순수한 천간과는 다르게 복잡한 구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형체가 없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형체를 떠올릴 수 있게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가진 그 빛 에너지 있죠. 그 자체를 순수한 천간이라고 본다면 태양빛이 지구로 내려왔을 때, 즉 지지에서는 어떤가요? 태양이 비추는 양이 땅마다 다릅니다. 아마도 그건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일 거고 이것 때문에 사계절이 생긴 거겠죠. 태양이 가장 많이 비추는 절기를 하지라고 했고 태양이 가장 적게 비추는 절기를 동지라고 했던 이유도 될 것입니다. 즉, 천간이라는 순수한 하늘의 에너지가 땅으로 내려왔을 땐 모두가 똑같이 빛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절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간에는 계절의 개념이 없어도 지지에서는 계절의 개념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계절학이다, 절기학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틀린 말이 절대 아니죠. 꼭 기억해 주세요. 천간은 계절의 개념이 없고 지지는 계절의 개념이 중요해진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를 합쳐 총 22개의 글자가 되고요. 이를 합쳐서 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것이 명리학의 알파벳이라고 생각해요. 음양오행이 명리학의 문법이라면 천간과 지지는 알파벳이에요. 따라서 이 22개의 간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한자까지 외우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쓰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주명리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글자들로 시작하고 끝나고요. 만세력에도 한자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살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각각 한 개씩 짝을 이뤄서 하나의 기둥을 이루는데요. 갑인, 을묘, 병진, 정사 이런 식으로 쭉 기둥을 만들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 10개까지는 짝이 딱 맞거든요. 그런데 지지에서 2글자가 남게 됩니다. 그럼 이 남은 2글자를 어떻게 짝을 짓느냐? 네, 천간에서 다시 갑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갑을 병정으로 계속 천간은 천간대로 순환하는 거고요. 지지는
지지대로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 자, 을, 축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지면서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둥이 총 60개가 나오는데 이를 60갑자라고 부르고요. 이 60개의 기둥이 계속 순환하게 되겠죠. 지금부터 60년 전이 을사년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주팔자라는 것은 이 60갑자 중에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에 배당받은 4개의 기둥이라는 거고요. 글자로는 총 8글자가 되니 이를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둥마다 명칭과 의미, 영향력이 모두 다르지만 이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지금부터는 천간부터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자, 다시 오행으로 잠시 돌아와서요. 이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양은 목화이고 음은 금수입니다. 이거는 모두 아실 거예요, 이제. 토는 그럼 무엇이냐? 다 배웠지만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가는 전환장치이다. 전환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음양의 순환장치랄까요?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면 다시 음양오행 파트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모두 배운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오행 안에도 음양이 들어있다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즉 같은 목이라도 양의 목, 음의 목이 존재하고 이를 간목, 을목이라고 부른다. 화기운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화, 음의 화가 있고 양화를 병화, 음화를 정화라고 한다. 그리고 오행 5가지의 음양을 모두 넣어보면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다시 강조하지만 천간에는 이렇게 음양오행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렇기에 음양오행을 모르고 천간지지만을 배운다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응용도 안 될 거고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반드시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천간 중에 양의 천간을 다 모으면 갑, 병, 무, 경, 임이 되고요. 이를 양간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한자들이 조금 큼직큼직하게 생겼죠. 또한 음의 천간을 다 모으면 을, 정, 기, 신, 개이고 이를 음간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복습 타임 가질게요. 양간, 음간 하는데 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역동성입니다. 움직이고 발산하는 에너지예요. 그럼 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죠? 네, 고정성입니다. 유지하고 수렴하는 에너지예요. 음양의 특징을 그래프로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확실히 확연하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오행의 운동성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도 다 배웠어요. 목은 하늘을 향해 뚫고 솟아오르는 용추라는 운동성이고요. 화는 옆으로 퍼져 발산하는 운동성, 토는 전환하고 연결하는 운동성, 금은 한 곳으로 모아서 수렴하는 운동성, 수는 가라앉고 응축시키는 운동성이에요. 자, 이것을 토대로 음양오행을 대입만 시키면요. 10가지 천간의 특성을 외우지 않아도 대략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간목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간목은 음양으로는 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행으로는 목이죠. 목의 운동성은 용출이고요. 양은 역동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뚫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울창한 소나무에 비유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는 아동기로 비유를 했습니다. 간목은 호기심이 그럼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많습니다. 순수할까요? 복잡할까요? 네, 순수합니다. 복잡한 거 딱 싫어해요. 그리고 숨기고 싶어도 다 드러납니다. 시작도 잘하겠죠. 시작을 잘하고 창의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성적일까요? 감성적일까요? 네, 아무래도 감성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보다는 관계를 좀 중시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측은지심을 대표하는 오행이 됩니다. 이러한 목오행에게 아까 양을 입혔잖아요. 그러니 이것보다 더 플러스를 해주셔야 하는 거고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으니까 좀 안정적인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조심성이라던가 뒷심은 조금 부족하지만 아이니까 당연한 거죠. 이것이 바로 간목의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양의 특징과 목 오행의 운동성을 그대로 대입만 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간목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특징을 달달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천간과 지지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을목부터 시작해서 각 10개의 천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